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종목을 고를 때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서 과매도된 주식이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회복이 예상되는 주식, 그런 주식이 어떤 주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기술이란지 AI 관련 주식이 폭락하면서 많은 주식에 매수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AI 관련된 밸류에이션의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사상 최대 기술주가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RSI가 너무 낮아서 현재 과매도 상태에 있는 종목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라든지 램웨스턴 홀딩스 이런 그 감자튀김 제조업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있죠. 그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홀드는 홀드 등급 주고 있는 건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보유 등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이 등급 주고 있는 걸 해야 된다. 자, 바이 등급 중에서도 아무래도 업사이드 좀 올라갈 수 있는 많은 폭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아이런 마운틴이 한 28% 정도 위로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홀드 이런 것들은 몰리나 이런 것도 할 필요 없겠고, 블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37% 정도 올라갈 확률이 있다. 슈마큼 있죠. 슈마큼도 홀드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액션 같은 경우는 바이데 한 43%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 차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드니까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 또 바이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바이 등급인데 올라갈 확률이 많죠. 63%.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리얼 이스테이트 이런 것들도 홀드니까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이 등급 주는 거 있죠.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 정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개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를 일단 한번 보시고 거기서 일단 바이 등급 주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만 하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63%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는 것들. 그 다음 요가하고 액션 그 43%, 그 다음 일단 이제 블락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요 네 종목 정도는 우리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한 6% 정도 하락되면서 9월 10일 최고치 이후에 한 35% 정도 손실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5%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락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금을 부채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단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오라클 부채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갖다가 시장 가중치로서 다시금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자본지역적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재무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최근에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저조한 실적을 통해서 오라클의 AI 인프라 구축의 초기 단계는 걸 감안해 볼 때 지금이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할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단은 포함하면서 흡수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촉매제가 자체가 AI 경쟁이라든지 자본 지출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자유연금의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 이런 것들의 신용의 부정적 요소를 모두 다 상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죠. 경쟁도 있고, 지금 자본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채 사항도 있고, 프리캐시 플로의 부정적 요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만회되고도 남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게 되면 오라클과 오픈 AI의 협력 강화로서 촉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오픈 AI가 향후 5년간의 오라클에게 3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자, 특별히 지금 오라클은 지금 사업에 필요한 자본 지출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더욱더 창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AI의 구축에 자금 마련을 위해서 380억 달러 규모의 부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주가 폭등의 이유는 아직도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 4,500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여전히 큰 기대를 걸면서 지금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은 그 직후에 컨퍼런스 직후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상당 자금에 지금 이제 조달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채 등급이 하향이 조정되면서 다른 것보다는 오라클의 신용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는 상당히 보기 어렵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의 강소론자인 창업자 랠리 일리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베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자, 그에 따라서 지금 그런 것보다는 오라클의 5년 CDS 있죠. 이거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데 이것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주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CDS는 투자자에게 보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차용자가 부채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뭐 큰 폭의 지금 이제 상승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주목해볼 만한 그런 수준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8%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긴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의 5년 CDS를 매수할 것을 권중하고 있다. 뭐 부도 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해서 보험적인 성격을 가져가라. 자, 거기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픈AI CEO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X에서 올린 그 게시물에서 회사의 연간 매출이 2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2030년도엔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다들 색안경을 좀 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A 데비스의 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보다는 지금 오라클을 갖다가 마소라든지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모든 기업이 급속한 확장을 정당할 만큼의 현금도 있고 고객 수요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픈AI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이 고갈되고 있는 스타트업에다가 그런 가운데 있고, 또한 GPU의 임대 매출의 총 이익률이 핵심 사업의 80%의 마진보다도 훨씬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에 주가가 100달러 정도 상승했는데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게 좀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시야를 좀 깊이 있게 본다면 AI 데이터 센터의 마켓이 있죠. 시장 규모 자체를 본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한 26.8% 정도 되지 않겠는가.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32년도까지 그만큼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즉 2025년도에는 마켓이 한 17빌리언 정도 됐던 것이 2032년도 되면 93빌리언이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총 시장의 템 시장 규모가 늘어나니까 자, 당연히 여기서 일단 오라클의 포지션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이제 돈을 빌려와 가지고 차입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거 자체 완전히 망가진다. 자, 그렇게 보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6명이 일단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한 350불 정도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구할 때 2027년도 걸 갖고 오면 되겠죠. EPS가 지금 이제 8.03 정도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43명이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해서 한 거니까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8.03달러 정도는 가능할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서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주느냐 했을 때 지금 이제 마소라든지 구글 있죠. 이런 회사들, 즉 말해서 빅테크들을 한번 보시되면 빅테크들이 거의 다가 지금 이제 30배수 가까이 됩니다. 마소 31, 구글이 26, 그 다음에 애플이 33, 아마존이 33, 메타가 23,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41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0배수 정도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30배수를 일단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0배수에다가 지금 이제 8.03이죠. 30에다가 지금 8.03을 곱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것이 한 240불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라클을 매수할 때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추세가 좀 무너져 있죠. 그래서 이 추세를 갖다 반등되면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수긍이 되고, 자,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만이 반등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하락세가 워낙 강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정도 하락을 했고,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는 조금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240불대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정도에 일단은 가격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더 빠질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때 있죠. 요때 직전 저점이었던 요 라인 때, 요 라인 때보다도 더 많이 빠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매수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즉 220불대라든지 210불대 건재 왔을 때, 자, 고를 때 조금씩 분할하셔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여기서 요까지니까 먹는 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의 목표가를 주시고, 그다음에 24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려면은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장기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만 보는
본다면은 요 정도만 보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밑에서는 조금씩은 잡아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봉에서도 본다 하더라도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밑바닥에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5라든지 9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상 비율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빠질 때마다는 분할 매수 관점이 지금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13F 공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13F 공시라면 7월달부터 지금 이제 9월달까지 있죠. 즉 말해서 3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분기 동안에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걸 갖다 공개하는 내역인데 SEC가 발표하는데 보통 45일 이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1월 15일부터 계속 금요일부터 계속 나오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금 이제 구글을 샀다 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람이 댄 썬다임이라는데 D1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3분기 AI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매수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매수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45일이 지난 후에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따라할 필요는 없겠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펀드 내에서 가장 높은 순위, 그 다음 메타라든지 그 다음 엔비디아, 시놉시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지금 현재 포지션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낙폭 과대주 있었죠. 그것이 알렉산드리아 리얼 이스테이트입니다. 이제 낙폭 과대주였고 요거 자체는 지금 모습에서 헤지 펀드가 지금 이제 했던 이제 찰스 수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낙폭 과대주를 고를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찰스 수합을 고를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 자, 물론 낙폭 과대주는 일단 매력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많이 올라갈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찰스 수합 이런 것들은 가고 있죠.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죠. 그냥 직전 고점을 뚫으려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면, 자,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낙폭이 과대됐다는 말은 아무래도 무슨 악재가 있다는 겁니다. 오라클처럼 마찬가지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악재가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바로 일단 가지를 못하고 몇 주 아니면 몇 달이 걸리면서 다시금 반등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는데 자, 그런 시간 동안에 이게 자체는 벌써 그런 것들을 다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이렇게 많이 내려왔던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낙폭 과대주는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했던 종목들은 지금 이제 고평가만 안 됐다면 다시금 충분히 반등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을 해야지 모멘텀이 죽어있는 주식을 하게 되면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올라가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어떤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량주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오라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 내가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서 조금씩 들어가겠다는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고 뭐 빅테크라든지 적어도 랭킹의 S&P 500이 한 20이라든지 30이 안에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서 다시금 반등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D1 캐피탈에서 두 종목이 일단 새로 편입이 됐죠. 이게 멀칼 리브레하고 지금 이제 제임스 할디 인더스트리 두 종목인데, 자, 요 종목은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고, 요 종목은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택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2,048불 정도 되고 있고, 요건 우루과이에서 산다. 요거는 지금 16불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자, 그런 것보단 가격이 높다 해서 주가가 더 많이 안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겠죠.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건데 이런 것보다는 자,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서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가는 종목이 더 많이 가고 있고 내려가는 종목은 추세가 할 때는 아무래도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D1 캐피탈에서 요번에 일단 새로 편입한 종목 두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멀칼 리브레하고 지금 제임스 할디 인더스트리 두 가지 종목이 새로 편입을 했는데 요 종목은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죠. 추세가 200일선 밑에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다. 자, 반면에 200일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택하기보다는 이 종목을 택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밸류에이션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회사의 성장성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에 일단 투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새로 들어온 종목군 중에서도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찰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내년에 있을 거니까, 자, 그때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자, 이제 아무래도 금융주 파이낸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PS를 본다면 2010년도 한 6.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EPS 성장률도 18%, 16%, 13%인가 좀 좋은 편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무래도 적정 주가를 구해봐야 되겠죠. 2027년도가 6.64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든 밸류에이션 좀 높은 편에 있죠. P 레이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기에 한 19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섹터 평균 자체가 10배수입니다. 그럼 좀 많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데 패그 배수 한번 보시게 되면 패그 배수는 P를 갖다가 지금 이제 G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거다. 보통 5년 이익 성장률로 앞으로 포월드 기준에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미래 끄는 필요, 과거 끼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미래를 봐야지. 그래서 포월드 기준으로 했을 때 PEG 레이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3년에서 5년 정도로 해서 싱킹 알파에서는 계산한 건데 그거 자체가 0.84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섹터 평균을 본다면 1.06이죠. 그래서 한 20% 정도 지금 이제 아무리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성장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런 것들 갖다 성장률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모습에서 아무래도 이 매출의 성장률 있죠. 이것도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7.52%가 지금 섹터 평균인데 이게 11%로서 한 54%가 지금 이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장이 다른 데보다는 성장이 좋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EBITDA 성장률도 한 37% 정도 상승이 되고 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를 갈 때 줬을 때 뭐 10배수보다는 20배수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년 평균이 보통 한 20배수 정도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배수 정도는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모습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 가격이죠. 2027년도에 6.64니까 자, 여기다가 20배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배수를 해줬을 때 20배수 곱하기 지금 이제 6.64 정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모습 속에서 한 132불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좀 많이 잡아서 132불.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됐을 때 지금 가격 대비해서 올라갈 폭이 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132분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130불일 테니까. 자, 이 정도. 물론 지금 이제 20배수 안 주면 15배수도 줄 수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밴드를 구할 때. 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주봉 차트인데 좋은 모양이 있죠. 그게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상당히 다들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업사이드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본다면 좀 많이 있죠. 한 30% 정도의 올라갈 폭이 있다. 그래서 100불대를 강하게 고점을 돌파하느냐가 일단 관건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택하셔서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